네, 안녕하십니까. 졸업작품일 발표를 맡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16학번 이강옥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졸업작품으로 선정한 주제는 오프라인 장보기 어플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마켓에서의 가격을 비교해 줌으로써 합리적인 오프라인 장보기를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어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시퀀스를 간단한 유즈 케이스 모델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상품 사진과 가격표 사진을 촬영하면 해당 이미지에서 바코드와 가격, 이미지, 유통기한 등을 분류를 통해 추출합니다. 이후 추출한 이미지를 검색해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옵니다. 해당 상품을 찾아내면 온라인 쇼핑몰과 최저가를 비교하고 오프라인 매장이 더 저렴할 경우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제 후 오프라인 마켓을 나가면 소비자의 구매 및 배송 정보를 오프라인 마켓에 전달하고 배송 시스템을 통해서 구매한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또한 만약에 최저가를 비교해서 온라인 매장이 더 저렴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오프라인 마켓을 나와도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촬영했던 상품들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에 구매하려다가 하지 못한 상품들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당 온라인 사이트로 이동해서 개별적인 지불 시스템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g당 가격과 같이 단위 가격을 제공하여 선택을 도우며 원활한 검색을 통해 바코드도 인식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들어가는 원재료도 촬영하여 알러지 성분이 있을 경우 선택을 도와줍니다. 다음은 현존하는 이미지 검색 시스템입니다. 네이버의 스마트 렌즈에서는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디바이스에 저장된 이미지 또는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제공된 이미지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검색하는 서비스입니다. QR코드, 바코드, 문자 인식 기술과 네이버 번역의 파파고 기술을 적용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글자 인식과 이미지 검색 등을 제공합니다. 이미지로 검색 시에는 해당 이미지와 유사하거나 관련성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미지를 검색 결과로 제공하는데 보통 유사한 상품 이미지 및 상품 정보, 유사한 이미지를 포함하는 웹페이지, 추측한 대상에 대한 백과사전 혹은 컨텐츠 정보, 검색 결과로 제공된 이미지를 통해 추측한 키워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네이버 스마트 렌즈의 이미지 검색을 매우 간략하게 두 모델로 알아보자면 기본적으로 텍스트 유사도에 의한 코어 랭킹과 이미지 유사도에 의한 세컨드 랭킹으로 구성됩니다. 코어 랭킹은 전통적인 문서 검색 기술에서 사용하는 확률 기반 정보 검색 이론을 사용합니다. 이미지 유사도에 의한 세컨드 랭킹은 별도의 별도의 구축한 대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와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로부터 수집된 고품질 이미지로부터 CNN 기반의 딥피처를 추출한 뒤 유사도를 계산하여 랭킹에 활용합니다. 이렇게 네이버 렌즈는 이미지 검색에 중점이 맞춰져 있지만 저희가 설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이미지 검색뿐만 아니라 텍스트 분석에도 중점을 맞춰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설명입니다. 저희는 먼저 AWS의 EC2 서비스를 통해서 컴퓨팅 자원을 대여받아 사용할 계획입니다. EC2 환경의 엔지니스 서버와 안드로이드, MySQL을 연결해주는 PHP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Node.js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API 통신을 컨트롤할 계획입니다. 클라이언트는 HTTP 메소드와 URI를 get, post, put, delete 방식을 이용해서 REST 리퀘스트를 서버에게 보내고 서버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데이터 전송은 포스트맨을 통해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CNN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NN이랑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로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미지나 영상과 같은 데이터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CNN은 데이터에서 직접 학습하고 패턴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분류합니다. 다시 말해서 특징을 수동으로 추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미지의 공간 정보를 유지한 채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
얼굴 인식과 같은 객체 인식이나 컴퓨터 비전이 필요한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CNN은 크게 특징 추출 단계와 이미지 분류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특징 추출 단계에서는 컨볼루션 레이어, 플레인 레이어로 또 나뉘게 됩니다. 컨볼루션 레이어는 컨볼루션, 채널, 필터, 패딩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레이어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진 피처 맵에 액티베이션 펑션, 즉 활성 함수를 적용한 액티베이션 맵이 컨볼루션 레이어의 최종 출력 결과가 됩니다. 하나의 컬러 이미지는 보통 RGB 세 가지의 채널로 이루어진 3차원 데이터로 볼 수 있고, 흑백 이미지는 한 가지의 채널로 구성된 2차원 데이터입니다. 필터는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행렬입니다. 일반적으로 3 곱하기 3 또는 4 곱하기 4의 정사각 행렬로 정의가 되며, 데이터에 특징이 있으면 큰 값, 특징이 없으면 0에 가까운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특징을 잘 찾을 수 있게 어떤 값의 행렬이 필요한지 찾는 과정이 CNN의 학습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라이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스트라이드는 필터가 순회하는 간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드가 1이라고 가정한다면, 필터가 한 칸씩 이동하며 인풋 데이터와 필터의 합성곱을 수행하게 됩니다.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필터와 스트링의 작용으로 피처 맵의 크기는 입력 데이터보다 작게 되는데, 이렇게 입력 데이터보다 출력 데이터가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 패딩입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0으로 둘러싸여 있는 패딩을 제로 패딩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0을 붙였기 때문에 특징이나 분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풀링 레이어는 컨볼루션의 레이어의 아웃풋을 인풋으로 사용하며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를 줄이거나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풀링 레이어는 크게 맥스 풀링, 에버리지 풀링, 민 풀링으로 나뉘는데, CNN에서는 현재 맥스 풀링을 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노이즈가 감소하고 속도가 빨라지며 영상의 분별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풀링을 거쳐 만들어진 최종적인 컨볼루션 레이어를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렬이 아닌 배열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플래튼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후 소프트맥스 레이어로 접하게 되는데, 이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의 프로그램 소개와 전반적인 기술 설명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저희는 여름방학에 딥러닝 기술의 CNN과 서버 등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이고, 2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체화해서 프로토타입으로 기능을 구현하고, 졸업작품 3에서는 전체적인 리팩토링 및 디자인과 버그 수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김민지, 이강욱, 신민호 학으로 이루어져 있고, 담당 교수님은 정용주 교수님입니다. 참고 문헌이고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